당뇨병, 평생의 숙제가 아닙니다. 졸업할 수 있습니다. 88세 현역 의사가 전하는 당뇨병. 완전 정복의 비밀. 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몹시 꺼리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평생 약을 먹고 병원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8세 현역 내분비내과 의사 박진우입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외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당뇨병 졸업생들을 돕겠다는 저의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결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실천만 있다면 당신도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저 약을 먹고 버티는 것이 당뇨병의 숙명이라고, 혹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공복 혈당은 얼마인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0.5% 감소했고, 의사도 놀랄 만큼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가벼운 조깅을 즐길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창고이므로 근육량이 늘어나면 인슐린의 효율이 좋아져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7시간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취해장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인슐린이 다시 힘을 내어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최정숙님은 불면증 때문에 항상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침실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등 수면 환경 개선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권했습니다. 1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고 나니 혈당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거꾸로 식사법.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할 때 채소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가장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선, 고기, 두부 등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강민수님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항상 높게 측정되어 고민이 많았죠. 저는 그에게 거꾸로 식사법을 권했고, 그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강민수님은 이제 식사 후에 졸리거나 피곤한 느낌이 없어졌다며 매우 만족해합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큰 부담을 주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천천히 식사하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설탕과 밀가루만 끊어도 약보다 낫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은 바로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설탕과 밀가루로 가득한 가공식품을 계속 섭취한다면 혈당 조절은 매우 어렵습니다. 라면, 과자, 흰 쌀밥, 액상과당이 든 음료, 즉석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3세 박영자님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단 상담을 해보니 박영자님은 건강한 반찬을 드시면서도 과자, 빵 같은 간식을 자주 드시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저는 박영자님께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을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단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맛이 나는 건강한 간식을 찾아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독소를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당뇨병을 졸업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가면 몸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순서로 식사를 하시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라면, 과자, 흰 쌀밥을 조금씩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당뇨병 졸업을 위한 3가지 심화 실천법.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실천법에 더해 당뇨 관리의 최종 목표인 졸업을 위한 3가지 심화 실천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의 미세한 부분을 다듬고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공복 혈당 달력을 작성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달력이나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히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 식사 내용,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 등 자신의 생활과 혈당의 변화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복 혈당 달력을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만의 혈당 변화 패턴을 찾게 됩니다. 주치의보다 더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건강을 계획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바른 자세로 췌장을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우리의 자세 또한 췌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이 굽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췌장이 위치한 흉추 7, 8번 부위를 압박하여 췌장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등이 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펴고 설거지를 할 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등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위장의 압박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전통차로 기력을 회복하세요. 약에만 의존하는 대신 기력을 회복하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전통차들이 있습니다. 계피차, 인삼차, 뽕잎차 등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차는 혈당 강화 및 한겸 효과가 있으며 인삼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뽕잎차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DNJ 성분이 있어 식후 혈당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식사 후 이러한 전통차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혈당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꾸준히 마시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바꿔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도 당뇨병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당뇨를 앓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바로 지금이 당신의 건강을 바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는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연연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 몸속 장기들의 상태,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 능력, 그리고 몸속 작은 모세혈관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식사 순서, 하체 근육량, 질 좋은 수면 습관, 식탁 위 음식의 구성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천법 중 단 하나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뇨병을 졸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며 여러분의 당뇨병 졸업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몸속의 진짜 진실을 파악하라. 당화혈 색소도 중요하지만 인슐린 감수성, 인슐린 분비능,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 췌장의 상태와 혈관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마른 체형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한국인은 췌장이 작고 약한 경향이 있어 마른 사람도 당뇨에 취약합니다.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고 근육량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 줄이는 3대 원칙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라. 저녁 4시간 공복, 하체 근육 운동,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이 3가지는 약만큼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습관화하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췌장을 보호하세요. 설탕과 밀가루를 끊는 것이 약보다 중요하다.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식단에서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공복 혈당 달력을 꾸준히 기록하여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췌장 기능을 도와라. 전통차로 췌장의 건강을 회복하라. 계피차, 인삼차, 뽕잎차 등은 혈당 조절과 기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당뇨병 졸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거나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몸을 놀랍도록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의 건강을 위한 귀한 지식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실천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공복 혈당 달력 쓰기, 거꾸로 식사법, 아니면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난 55년간의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그냥 평생 가는 거죠.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지친 표정과 체념 가득한 목소리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 정상 혈당을 되찾았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매일 혈당 측정기로 손가락을 찌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분조차 단 7개월 만에 거의 완치에 가까운 혈당 수치를 회복한 놀라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꾸준하고 올바른 실천의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누구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환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희망을 잃어버렸던 순간들, 혹은 바로 지금 내 몸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받아들고는 그 숫자에만 집중하며 안도하거나 반대로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55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당신의 몸의 진짜 상태, 즉 장기의 기능과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화들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셨지만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 혈당 수치가 정상 경계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색이 좋지 않고 자꾸 피곤하며 손발이 저리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몸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 결과 수치상으로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몸속은 이미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단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아들이 의사이기에 저를 믿고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등 모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6개월 만에 당뇨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혈당이 안정되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의 몸을 어디서부터 점검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몸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숫자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뇨병을 졸업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나눌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해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없애버릴 수 있는 5가지 핵심 방법. 지금부터 당뇨병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 없애버릴 수 있는 5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아닌 몸속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몸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당뇨 관리의 시작은 단순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인슐린 저항성 검사, 인슐린 분비능 검사, 그리고 모세혈관 검사라는 3가지 필수 검사를 강조합니다. 65세 최명수님은 항상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 경계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최명수님은 늘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유한 인슐린 저항성 검사 결과 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몸속에서는 이미 높아지는 혈당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식단과 운동을 처방했고 최명수님은 훨씬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인슐린 감수성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즉 포도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가 높다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분비능은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검사는 혈액순환 상태, 특히 당뇨 합병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말초혈관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혈당 수치만으로는 몸속의 진짜 전쟁터를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이 검사들을 통해 확인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마른 체형도 위험합니다. 한국인 맞춤형 당뇨의 진실. 저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병에 걸렸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서양인과 달리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췌장이 약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서양인은 주로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지만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약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8세 김도훈님은 늘 마른 체형을 유지하며 자신은 당뇨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갈증과 피로감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도훈님은 자신의 체형 때문에 당뇨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췌장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당뇨는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김도훈님에게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영양을 보충하여 건강하게 체중을 늘릴 것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김도훈님의 체중은 약간 늘었지만 혈당은 안정되었고 몸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마른 체형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는 췌장 기능 회복을 위해 적절한 체중 증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여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셋째, 약을 줄이는 3대 원칙.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녁 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혈당이 계속 높아져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췌장이 충분히 쉴 시간을 주어야 인슐린 분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정혜님은 밤늦게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불안정했는데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을 지키자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밤늦게 간식을 찾는 습관을 버리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랜다고 합니다. 둘째, 하체 근육 운동입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처럼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벽 스쿼트, 의자 스쿼트처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62세 박영호님은 당뇨 진단 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의자 스쿼트를 30회씩 실천했습니다.